설렘과 기쁨의 사랑의 꽃길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어느덧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가을은 수확과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두 분은 올해 세웠던 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셨나요? 저는 뭐 결실하면 그렇죠. 예, 바로 그 뱃속에 있는 우리 백룡이 최고의 결실이죠. 그렇죠. 예. 아유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추석 지나면서 살이 다시 쪄서 아이고. 다이어트 계획이 실패의 길로 돌아간 것 같아요. 비만인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정상 체중에 도달할 연간 확률이 남성의 경우는 210명 중에 1명, 여성의 경우에는 124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다이어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데요. 성공하는 다이어트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동화 속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네. 둘의 달리기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요. 그쵸, 맞아요. 느리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달리기한 거북이가 이겼듯이 토끼처럼 짧은 시간에 급격히 많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체중 감량을 하는 거북이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도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라도 아이. 정말 독하게 살을 빼는데 솔직히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해서 어느 세월에 살이 빠질까 걱정이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요요. 운동 부족. 운동 부족. 예. 다이어트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살을 뺐는데 왜 다시 몸속 지방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느냐? 우리 몸은요 급격한 변화를 겪었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체내의 항상성을 자극하지 않고 점차 체중을 줄여가야만이 지방의 연소율은 높아지고 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살을 뺀 후에 오히려 나이 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남편이 살 빼라고 잔소리해서 독한 마음 먹고 2주 만에 4kg 뺐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푸석하고 아파 보인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요. 중년 이후에 단기간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 탄력이 지방이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요. 얼굴이 처지는 등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주변에 또 연예인들 중에서 갑작스럽게 살을 뺐다가 노화처럼 이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나치게 식단을 제한해서 체중이 급격하게 줄면 우리 몸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의 대사 기능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결국 살을 빼려다가 오히려 노화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요 천천히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오, 헬스장. 저도 보고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아우 못 들어가 도저히 못 들겠다. 아이고 허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어머나. 아우 허리야. 아유. 저걸 못 들었네 그래. 자, 파이팅. 아 아유. 잠깐 사이에 낯빛이 너무 어두워지셨어요. 네. 아 진짜 짜증나. 입으로 한 개도 없어. 어떡해. 이건 정말 심각하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진짜 어떡해. 뭐야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 저도 저럴 때가 있어요. 나가려고 하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미치겠다. 스트레스 받아. 외출할 때마다 제가 항상 옷 입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이 쪄서 이제 옷이 안 맞으니까는 벗었다 입었다 반복을 한 1시간 이상을 해요. 거울로 보면 안 이쁜 내 모습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건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
네, 그런 스트레스예요. 진짜. 여보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알았어, 기다려. 나 옷 입잖아. 이진짜. 부채지지 마. 끊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진짜. 그래. 여보세요. 애들하고 기다리니까 빨리 나와. 알았어. 옷을 입어야 날까. 진짜 더 짜증나. 알았어, 빨리 끊어. 나와. 알았어. 지겨워. 나가기 싫어, 그냥. 나 아이고 남편분이 괜히 화만 더 주시네요. 몰라. 나 나가는 것도 귀찮고. 몰라. 어머나. 몰라. 안 나가. 나 못 나가. 나 너무 힘들어. 자기야, 애들하고 먹고 가. 아니, 다들 밖에서 기다리는데 외출 포기해요? 진짜 짜증나. 가기도 전에 지쳐서 제가 힘이 들어서 이제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니까는 전화로 나 안 가. 3시 갔다 와. 식구들한테 짜증 내고 그러다 보면은 왜 이렇게 살쪘을까? 너무 이제 그 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든 거죠. 날씬하기 이전에 말랐었어요. 와. 누구십니까? 큰애 날 때까지만 해도 50kg였으니까. 세상에. 다른 분 같은. 갱년기가 제가 한 49? 그때 왔어요. 지금 한 6년 됐죠? 그때부터 이게 살이 찌기 시작해가지고 안 빠지는 거죠. 다이어트는 진짜 많이 해봤는데 뭐 굶는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는 살은 안 빠지고 이 근육이 빠져요.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절도 되게 약해지고 무릎이 안 좋고 고관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그냥 갑자기 딱 못 서서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약간 구부리면서 이러면서 사사사사 이렇게 펴야지. 어려. 그러니까 모든 이 살이 찜으로써 제가 몸의 변화가 다 왔어요. 바뀌었어. 뭐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변비도 심하고 위염도 자주 걸려요. 아유, 다이어트 잘못하면 몸만 상해요. 네. 정말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약을 자꾸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살을 빼시면은 그 약은 당연히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날씬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더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현재 상태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체지방량이 높게 나오네요. 많다. 네. 아까워. 어머, 버리시는 거야? 많기도 하네. 종류별로 다 있으신가 봐. 이게 더 돈이 얼마? 그러게. 옷은 왜 또 다 꺼내시는 거죠? 저 많은 짐을 두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누구랑 약속이 있으신가 본데요. 왜 안 오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돈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네네네네. 다 중고로.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잘 가라. 맞아요. 살 뺄 때 저런 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살을 빼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좀 작은 옷들을 입으려고 노력 중이고 큰 옷은 자꾸 입으면 살찌니까. 잘 가라 내 옷들아. 아유, 네. 홀가분해. 한 달 동안에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식단 관리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파이팅! 식단이 제일 중요하니까는 음식을 싹 바꿨습니다. 저탄 고지로. 완전히 탄수화물 없이. 맛있다. 활동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뭐 유산소 운동이라 가지고 막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식단부터 운동까지 제대로 마음 잡수셨네. 네. 근데 또 이제 하루 이틀 몰라도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우,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아, 힘들어. 아, 너무 배고프다. 아, 떡볶이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아, 배고파. 아, 나 진짜 못 참겠어. 아, 배고파. 아, 뭐라도 먹어야지. 아, 배고파. 아, 진짜. 어머, 얼마나 힘들게 참아왔는데. 손이 간다, 손이 간다, 손이 간다. 안 돼요. 진짜 여기. 참아내셨어. 너무 참아내셨어. 진짜 여기. 딱 맞아.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이다. 아, 뭐, 야, 명언이다. 저럴 줄 알고 대비를 다 해놓으셨네. 와. 아, 참아. 아,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날까지 잘 버티셨으니까. 저는 한 달 동안에 아, 성과가 식단 어떨까요? 관리하고 많이 움직였어요. 운동도 해서 나름 좀 빠졌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 날씬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 외모를 떠나서 살 때문에 몸 여기저기 이상이 생겼다니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체중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가벼워진 모습으로 나오셨을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자, 얼마나 빠지셨을까? 또 유지는 하고 계실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 당시에는 5kg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2kg 정도 한 찐 상태예요. 아, 예. 그래도 3kg. 이거 빠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한 달 만에 3kg이라는 체중 감량을 이뤄내셨는데요. 과연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 선생님. 아니, 그래도 매번 실패 끝에 이렇게 또 체중 감량을 했는데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요. 최미영 씨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선생님 책임지세요. 유해 없는 건강함을 위해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최미영 씨 감량 전후의 체성분 분석 검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감량 전 검사 결과를 먼저 볼게요. 일단 평균 체중과 비교해서 16kg 이상 많이 나가는 상태고요. 체지방이 많은 비만에 해당되는데요. 감량 후 검사 결과를 볼까요? 예, 체중은 이제 측정 당시에 비해서 이제 5.2kg 감량을 하셨고요. 체지방도 일부 감소를 했죠. 네, 그런데 체지방보다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근육이 더 많이 빠졌죠. 예. 대부분 체중 수치가 줄면 일단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좋아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체중 감량이라면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진 빈자리를 호시탐탐 누리는 게 바로 지방이 되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살이 찔 때에는 근육 대신 체지방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살이 제일 많이 찌는 부위가 어딜까요? 뱃살이죠. 뱃살이죠. 예. 맞습니다. 뱃살입니다. 복부는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서 체지방이 쌓이기 쉬운데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복부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빠지지 말라고 해도 쪽쪽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팔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체형을 일명 거미형 체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근육이 빠지는 다이어트가 바로 이런 거미형 체형을 부추기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살이 찐 고도 비만보다는 배만
볼록한 게 좀 낫지 않습니까? 뭐 귀엽죠? 그게 또 아무래도. 왠지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거미형 체형인 분들은 대부분 내장 지방이 쌓인 경우가 많은데요. 몸속에서 염증 물질을 유발하는 이 내장 지방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은 줄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 이게 근육을 일부러 빼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빠지는 겁니까? 먼저 나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내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근육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영양소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 사이사이의 구조가 좀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 틈새로도 지방이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모형을 우리 몸의 허벅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허벅지는요, 우리 몸에서도 근육량이 아주 많은 부위인데요. 건강한 허벅지는 지방이 대부분 피부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과 노화로 인해서 체지방이 많아지면 이렇게 근육은 빠지고 그 빈자리를 지방이 대신하게 되는데요. 근육에 파고든 지방을 근간지방이라고 합니다. 실제 MRI 사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치 마블링처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끈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방의 양이 많아지면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장기적으로는요, 만성염증을 유발해서 암, 치매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야, 몸무게가 줄어가지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빠져가지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니까 이게 뭐, 야, 약간 배신감 같은 게 드네요. 아. 제가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탄수화물까지 독하게 끊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니 충격적이기도 하고 속상하네요, 진짜. 네. 아니, 저도 정말 의아한 게 최미영 씨는 운동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근육량이 줄어든 거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유산소 운동만 반복하는 것은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음식을 먹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에너지원으로 쓸 탄수화물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체내에 저장된 근육의 글리코겐과 지방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육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체중을 감량할 때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제일 빨리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근육이 빠지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내 몸속의 체지방과 근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진짜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측정해 볼까요? 측정 전에 키에 따라 적정한 표준 근육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와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 50년생이고요. 네. 157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박종희님 같은 경우 몸무게는 72.59kg으로 많이 초과가 나오셨고요. 체지방률 역시 46.2%로 높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근육량, 골격근량은 어떨까요? 보시면 21.12kg으로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즉 몸무게와 체지방량이 굉장히 높았던 거에 비해서 골격근량은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김말수님. 또 역시나 표준 몸무게에서 좀 초과된 상태이고요. 체지방률은 43.2%로 역시나 표준 이상 높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20.33kg으로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고광숙님. 몸무게는 69.93kg으로 많이 초과 범위가 나오셨네요. 많이가 붙어있네.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40.7%로 높게 좀 나오셨고요. 역시나 골격근량도 22.66kg으로 표준보다 좀 부족한 걸로 나오셨어요. 측정한 세 분 모두 지방에 비해 근육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50대 이후에 완경이 된 여성들은 급격한 근감소를 겪는 게 현실입니다.
근감소증을 노인의 질병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0대에서 50대 근감소증의 유병률을 보면요. 남성이 약 13%, 여성이 약 21.7%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육은요, 그 골격을 이루는 뼈에 붙어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으로서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또 면역력을 알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근육의 감소를 방치하는 경우에 노년에 수많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네모가 늙는다. 자, 네모는요, 무릎이네요. 무릎. 네. 근육인데 무릎이.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몸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줘서 꼿꼿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엉덩이 근육은 노화로 인해서 약해지는데요. 특히 자주 넘어지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일명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엉덩이 기능이 상실이 되면 허리를 받치는 힘이 약해져서 등이 쉽게 굽어지고 또 무릎 관절이 손상돼서 똑바로 걷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척추 기립근이 줄어들면 네모가 늙는다. 장기가 늙는다. 장기가? 네. 척추 기립근은요, 척추를 따라서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척추를 바로 잡아주면서 몸을 꼿꼿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면 등이 굽고 척추의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몸속 장기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폐가 눌리면서 호흡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심장이 눌려서 혈액순환 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장이 눌려서 소화기능 역시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복근이 줄어들면 네모가 늙는다. 이 네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절. 고관절. 관절. 피부. 네. 정답은 혈관이에요. 혈관이에요. 네. 아니, 복근이 줄어드는데 왜 혈관이 늙을까요? 복부는 나이살이 찌기 쉬운 부위로 복근이 약해지면 내장 지방이 잘 쌓이게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인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이 염증 물질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을 늙게 만듭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해서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만나볼 주인공은 굶지 않는 다이어트로 27kg 감량에 성공하고 요요 걱정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계시다는데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지고 이뻐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남편이 귀찮게 하겠다. 지금은 우리 남편이 밤마다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어머,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야. 이야, 군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러시네. 고글을 쓰고 뭐 하시려는 거죠? 어머나. 와, 저런 장비들도 직접 따르시는구나. 이거 목재가 되게 무거운 건데, 대단하시네. 멋있다. 와. (55세) 최혜린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날씬한데 예전에는 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출산 후 살이 한 10kg 넘게 쪘다가 기름진 거에 너무 폭식에 몸무게가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뭐 옛날에는 이뻤는데 왜 이래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이렇게 또
남편이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이게 배야 엉덩이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농담으로 하는 건데 귀여워서 농담으로 하는 건데 전 자존감이 확 떨어졌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TV 보면서 누워서 이제 먹는 거예요. 계속 갔다가. 좀 지나서 또 몸무게가 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있는 찰나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어요. 바나나가 좋다고 그러면 바나나. 고구마가 좋다면 고구마. 고기가 좋다고 하면 고기. 그때는 살이 잘 빠져요. 5kg, 10kg 막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근데 뺐던 거보다 배로 2배로 찌는 거예요. 2~3배로. 그래서 그때는 낙심하고 더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배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띵글띵글 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119를 불러서 갔더니 위경련이라는 나라 급성 위염이 몸에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각오를 한 거죠. 40대 이후부터는 제가 조금씩 살을 빼려고 천천히 빼기 시작해서 음식하고 운동이랑 생활 습관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49에서 52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기간에 살 빼겠다고 무리하면 건강만 해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정말 20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몸매입니다. 세상에 자전거도 타시고. 꾸준히 관리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몇 번 실패를 했잖아요.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그 실패한 기억을 잊지 말자는 그런 각오로 걸었는데.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저렇게 뭔가 꽉 끼는 옷을 입어보면 네 살찐 순간 바로 알 수 있겠죠. 계속 까치발을 드시네. 제가 집에서도 청소할 때도 까치발, 걸을 때도 까치발 이렇게. 그렇게 걷다 보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냥 먹진 않으시겠죠? 제가 피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피자가 살이 많이 찌잖아요. 살 안 찌는 피자를 생각해낸 거예요.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해서 양배추하고 계란하고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도우를. 어머, 진짜 피자 같네요, 뭐. 네? 야, 근데 계속 멋있다. 연구하고 노력하시니까 저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반가워. 잘 있었어? 너무 힘든데. 근데 더 이뻐졌어. 웬일이니? 맛있겠다. 먹어보자. 저런 다이어트 식단이면 얼마든지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부하고 치즈를 섞은 거야. 맛있지 언니? 정말 맛있어. 이거 소화가 천천히 돼갖고 다이어트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뭔가 거의 20대 같아. 잠깐만 언니. 잠깐만. 이건 다 넣어. 이제는 옛날만큼 확 몸무게 변화가 없어요. 급하게 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옛날이랑 틀려진 거예요. 아, 내가 변했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제가 행복감이 줬죠. 그러니까 그냥 날씬하신 게 아니에요. 건강미가 물씬 느껴졌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목공 뚝딱뚝딱 네.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난 자전거 타는 모습이 네. 멋있어. 자, 어디 우리 누님 어디 어디 계실까요? 계세요? 만나 뵙시다. 야, 네. 아니 27kg 감량이면 초등학생 한 명이 예, 맞습니다. 몸에서 예, 나간 빠져나간 거나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수년간 요요를 겪으면서 느낀 게 아무리 관리를 해도 다이어트 식단이랑 운동을 멈추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살이 좀 덜 빠지더라도 평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한 조리법을 활용하고 근력 운동 위주로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까 서서히 살이 빠지고 유지가 되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네. 질문 있는데요. 계속 까치발을 들고 있던데 그것도 살 빼려고 하는 건가요? 네, 까치발 들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건데요. 까치발을 들게 되면 가자미근이라 불리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 가자미근은 무릎 바로 아래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뒤쪽 다리 근육으로 하지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낸다고 해서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가자미근이 자극될수록 체내 산화 대사율을 높여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까치발 운동을 반복할수록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시행착오 끝에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신 건데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뭐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다이어트 할 때 저희가 다이어트 뭐 1일차, 2일차 뭐 이런 거를 날짜를 세잖아요. 며칠 하고 그만둘 게 아니면 그런 거 무의미하고 그렇게 세는 순간 장기전으로 가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귀찮아도 평소에 일부러 많이 움직이고 먹는 양을 줄이기보단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천천히 먹고요. 그리고 먹는 것만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사실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장 건강에 체중 감량에도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원인이 바로 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장 속 미생물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식욕과 포만감을 대뇌로 전달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이 떨어져서 살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BNR17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방 식기를 한 주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렙틴이 보내는 포만감 신호를 잘 느끼게 되면 식욕을 억제해서 비만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살찐 사람들은 장 속에 유해균이 많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의 한 연구팀에서 비만 아이들을 7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비만 아이들이 정상 체중 아이들에 비해 장내 유해균이 많았고 유익균은 적었다고 합니다. 이 BNR17 유산균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고 장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복통,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8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감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세포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나뉩니다. 흔히 비만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나쁜 지방이 바로 백색 지방인데요. 백색 지방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중성 지방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지방세포는요, 계속해서 크기를 빌려가는데요. 약 400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방세포는 기억력이 정말 좋아서요. 한 번 커졌던 지방세포는 그 크기가 감소하더라도 그 뚱뚱했던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는데요. 이때 처음 살이 찌고 지방세포가 커졌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야, 원래 이 흑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우고 싶은 법인데 이 지방세포 얘가 이제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네요. 그래서
네,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살을 또 빼야 하는 수고로움을 넘어서서 우리 몸 곳곳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데요.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변동폭이 클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요. 심혈관 질환 및 암 관련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성수기, 비수기가 있거든요. 몸무게 변동이 정말 큰 편이라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 요요 현상이 없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지방세포의 크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BNR17 유산균이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얀색 풍선을 백색 지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장 사이사이에 크기가 커진 백색 지방에 쌓여있는 모습이죠. 이때 BNR17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색 지방의 크기가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죠. 실제로 비만한 주에게 BNR17 유산균을 10주 동안 투여했더니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야, 이 작아진 지방세포를 보니까 제가 다 홀가분합니다. BNR17 유산균이 어떻게 백색 지방을 줄이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BNR17 유산균이 우리 몸속 지방산화 유전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2개의 초를 각각 지방세포 그리고 심지를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지가 하나일 때는 초가 천천히 녹는 모습이죠.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가 적은 경우 이처럼 지방세포의 크기도 천천히 작아지게 되는데요. 만약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쵸? 심지가 많은 초는 훨씬 빠른 속도로 녹는 모습이죠. 이렇게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가 많아질수록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체중 감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주 동안 쥐에게 BNR17을 투여했더니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유산균도 종류가 많잖아요. BNR17 유산균은 특징이 뭔가요? BNR17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시러스 가세리 BNR17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인증을 받은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먹는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 모유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는 체중 감량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주가 들어있는데요. 이 균주를 따로 분리해서 배양한 것이 바로 BNR17 유산균입니다. BNR17 유산균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수상 이력이 있는데요. 2020년에 아시아 태평양 영양건강기능 원료 대회에서 프로바이오틱스상을 수상을 했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들을 보면 젖살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모유를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오히려 살이 빠진다니 너무 의외예요. 모유는 아이의 성장 발달과 면역력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만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에서 각각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영아를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모유를 섭취한 영아에 비해 비만 발생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건강하게 살 빼려면 이 근육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 모유는 영양이 풍부하니까 근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역시 예리하신데요. 네, BNR17 유산균은요, 모유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체중은 줄이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체 판넬을 중년의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보이시는 빨간 코인 티슈를 근육, 하얀 솜사탕을 지방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몸속의 근육은 줄고요. 지방세포가 가득 찬 상태인데요. 이때 BNR17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근육 증가에 도움을 주는 유전자 발현에 도움을 줘서 근육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죠. 반면 체지방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한테 빼앗겼던 자리가 다시 근육으로 채워졌네요.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근육 손실을 유발한 실험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3주간 투여한 후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앞다리 쪽의 근력이 강화되면서 근육 기능 저하 상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퇴사두근의 질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BNR17이 단백질 분해 경로를 하향 조절하고 단백질 합성 경로를 상향 조절해서 근육 손실은 개선하고 근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운동할 때 BNR17이 들어간 프로틴도 같이 먹고 있는데요. 꾸준히 근육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탄력도 생기고 다들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역시 되게 잘하고 계신데요. 프로틴, 즉 단백질은요,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합성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채워지기 힘들고요. 근력 역시 떨어질 수 있는데요. 국내 60세 이상의 남녀 2명 중 1명이 권장량 이하의 단백질 결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생활을 보면 단백질 섭취량은 많이 부족한 반면 탄수화물만큼은 누구보다 좋아하고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밥도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찌죠? 하는 분들 중에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탄수화물 하면 밥이나 빵, 면, 떡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는데요. 탄산음료나 과일처럼 단맛을 내는 대부분의 식품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체내 포도당이 넘쳐나면 지방세포에 저장되고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저도 요즘 또 곶감에 빠져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몇 개 먹었더니 살이 또 엄청 쪘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네, 꽃감 참 맛있죠? 네. 네, 그런데 꽃감같이 말린 과일은요, 생과일보다 칼로리도 더 높고 혈당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과일 속 과당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일은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BNR17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한다고 해서 마음 놓고 먹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잘게 쪼개져서 단당류가 되는데요. 이 단당류는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BNR17 유산균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뭉치는 역할을 해서 탄수화물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 좋지 않겠죠.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면 당뇨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단당류처럼 단시간에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되고요. 이를 낮추기 위해서 저혈당이 초래될 수가 있죠. 이렇게 급격히 혈당이 오르내리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BNR17 유산균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고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막아서 혈중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 든 이후로 살 빼면 얼굴만 자글자글해지고 뱃살은 절대 안 빠지거든요. BNR17이 도움이 될까요? 네, BNR17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에서 비만인 분들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엉덩이 둘레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요. 그 외에도 체중과 체질량 지수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BNR17 유산균, 요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유산균을 한꺼번에 많이 드실 경우에 설사 또는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량 이내로 섭취를 하시고요. 유산균이 산멸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안전한 균인지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이 터진다. 오늘은 정말 네가 너무 멋져 보인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